안녕하세요. 보홍이쌤입니다. 보홍이쌤과 함께하는 시나브로 국어 특강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국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선생님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시나브로 국어 특강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하나씩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국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특강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기본 개념이라든가 모의고사 대비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 영역 중에 이제 운문문학 그 중에서 화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생님하고 시나브로 국어 특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공부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강씩 정리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자. 자, 이제 시에서 운문문학에서 화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화자에서는 화자의 개념, 그 다음에 시적 대상, 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화자는 뭐냐? 화자는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시, 운문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화자, 말하는 사람. 화자가 나오면 이제 보통 또 청자도 나옵니다. 시에서 청자는 듣는 사람. 자, 화자는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허구적 인물입니다. 허구적 인물. 그러니까 화자는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인이 자신을 대리하는 인물로 설정한 말하는 사람이 화자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뭐 또는 우리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 속에 숨어 있어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나나 우리처럼. 네, 이런 경우에는 어, 누가 말하고 있나,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야 되고요. 시적 화자를 찾으라고 하면 나가 시적 화자다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인지 이게 뭐 애인지 어른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별을 했는지 뭐 이런 상황과 결부시켜서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화자를 제대로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적 화자보다는 시적 대상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시적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적 대상은 뭐냐?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무엇에 해당하며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사물이나 관념 등을 의미합니다. 화자가 얘기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관념 같은 것들이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적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인 관념이나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시적 화자의 상황이 어떠냐. 이게 시적 상황입니다. 시적 화자 또는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현실, 형편이나 처지, 분위기, 시공간적 배경 등을 모두 다 우리는 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다? 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사랑하는 이미 죽어서 슬퍼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적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적 상황은 또 뭐 개인적 상황과 뭐 사회적 상황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 상황은 내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 내부에서 화자가 처한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상황.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이라든가 뭐 자아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 상황, 내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상황은 시인의 시창작 과정에서 반영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외적 상황이 되는 거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상황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박탈당한 뭐 군사 독재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외적 상황도 사회적 상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화자의 정서입니다. 네,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도 많이 우리가 언급이 되죠. 화자의 정서. 자, 화자의 정서는 화자의 여러 가지 감정, 시적 화자의 어떤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정서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정서로는 기쁨, 사랑, 만남, 소망, 동경, 극복, 여유,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정서는 슬픔, 분노, 공포, 체념, 한, 외로움, 상실감, 허무함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어떠냐? 아, 지금 슬퍼하고 있다. 또는 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찾고 나면 어, 화자의 태도가 어떠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화자의 태도.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자세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뭐 이별을 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까지 연결되는 거죠. 화자의 태도는 화자의 어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시적 상황, 작품 전체의 분위기 등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에는 뭐 비판적인 태도, 뭐 반성적인 태도, 달관적인 태도, 의지적인 태도, 뭐 예찬적인 태도, 뭐 자연 친화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고요. 비판적인 건 알죠? 대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히려는 뭐 그런 태도고 반성적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달관적이라는 거는 세속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달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네. 의지적인 의지를 갖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대응해서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가 의지적인 태도고요. 예찬적인 예찬, 네, 찬양하는 거예요. 대상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서 찬양하는 태도가 예찬적인 태도고요. 자연 친화적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자연 친화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화자의 태도까지 이제 살펴본 다음에는 이제 화자의 어조를 알아야 되죠. 화자의 어조. 화자 말투입니다. 말투. 화자가 사용하는 특징적인 말투나 말의 가락을 의미하고요. 주로 시어나 종결 어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시어는 뒤에 또 나올 건데 시에 사용되는 언어, 단어가 시어입니다. 종결 어미는 우리가 문장 끝날 때 사용하는 어미가 종결 어미죠. 문법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조를 찾아보면 뭐 남성적인 어조, 여성적인 어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뭐 가장 많이 쓰고요. 화자 유형에 따라서는 어린이, 어른, 지식인, 노동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정서에 따라서는 기쁨, 그리움, 분노, 원망, 비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태도에 따라서는 예찬적이다, 뭐 냉소적이다, 비판적이다, 의지적이다, 풍자적이다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투가 어떠냐, 뭐 여성적이다, 뭐 그리워하는 목소리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조는 시의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이제 화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내용들 선생님 설명을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